강제 집행이 들어가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독일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코리아 협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포했는데 앞으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반격이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 협의회는 50여 개 독일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뉴스를 본 우리 네티즌들도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며 일본의 눈치를 보며 철거 명령을 내린 독일을 향해 독일 자동차 불매하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거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반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왜 일본이 아직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끝없는 노력으로 일본의 저지를 뚫고서 소녀상은 건립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코네티컷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소녀상의 설치는 미국에서 6번째였습니다. 소녀상은 2013년 로스앤젤레스의 글렌테이시 시립공원 소녀상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 해외에서 설치되었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현지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로비를 해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는 한국 단체들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입수하면 설치되는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소녀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 글렌데일의 전직 시장은 일본 총영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본 총영사가 자신의 임무가 소녀상 철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선 설치가 무산됐고 작년에 필리핀 소녀상이 설치 이틀 만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압박을 이겨내고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글렌데일 소녀상은 일본이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내어 미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대표 메라 고이치가 미국 법원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도 미국 연방대법원에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 2심에서 일본은 패소했고 연방대법원에서 각하되면서 3년 만에 한국 측의 최종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사력을 다해 유엔과 미국 연방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녀상 철거는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본은 완패했습니다. 한때 로비의 국가라 불리며 미국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했던 일본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 애틀랜타에 또다시 소녀상 건립이 시도되자 일본 시노즈카 다카시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는 애틀랜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소녀상이 세워지면 일본 기업이 애틀랜타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건립이 시작되자 일본 총영사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현지 언론에 내뱉고 일본 당국과 기업들은 조직적으로 건립방해 로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의 브룩헤이븐시 블랙번 공원2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소녀상은 이곳이 협소하다며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봐야 한다는 이유로 블랙번 메인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소녀상 건립 1주년 및 주변의 나비공원 완공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를 수용한 존 언스트 브룩헤이븐 시장은 블랙번 메인 공원에는 매년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다며 향후 소녀상은 더 많은 방문객들에게 메트로 애틀랜타 및 전 세계에서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역사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과 위안부 망언을 하며 위협했던 일본에게 우리는 미국과 함께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인 셈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고 특히 위안부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10,000,000를 투입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일본은 위안부가 포함된 로비 업무에 모두 7개 로비회사, 법률회사, PR회사 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으로만 최소 $1,100,000,000, 현재 환율로 13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돈은 위안부 로비뿐만 아니라 미일관계 등 다른 이슈 대응을 포함한 로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퍼부으며 미국에서 로비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시켜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심어 해마다 축제를 여는데 워싱턴 DC 관광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이 이 행사에서 양국의 동맹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일본 기업들의 후원으로 글로벌 인맥을 위한 사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은 워싱턴 정계에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하며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지난 2013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100억 원의 뇌물을 바치며 불법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거 노벨상 선정위원들을 상대로 일본에 무료로 모시오기 로비를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로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비 1위의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정치자금 추적 시민단체 책임정치센터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두 1억 6,567만 달러로 1위였습니다. 이어 일본, 이스라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로비라고 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미국은 로비를 합법화하고 해당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선거 자금을 지원하거나 청탁을 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게 이익단체 관계자가 정책 결정자와 정치인을 만나거나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익 집단은 합법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합법적인 이 미국의 로비판에서 이제 일본을 제치고 가장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비가 많아진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노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함에 있어 상당 부분 무역 문제 때문에 로비를 많이 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로비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정계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로비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삼성과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고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 최종 2인에 오르자 한국의 위상과 로비력이 이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의 손해상을 건립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주도한 힘이 가장 컸지만 막강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뒤에서 든든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호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고 하자 일본은 인종차별이라며 막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압박으로 소녀상 건립이 어려워지자 호주에서 널리 알려진 인권운동가 크루스 목사는 건립 공간을 자체에서 내놓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크루스 목사는 인터뷰에서 소녀상 건립 불허에 매우 화가 났다고 말하며 소녀상은 전 세계 모든 여성의 고통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일본 측에서 크루스 목사에게 협박이 쏟아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어떤 압력을 가하더라도 나의 소녀상 건립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크루스 목사가 내놓은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측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비상이 걸렸다. 5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중심기압이 970헥타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에 달하는 제14호 태풍이 시코쿠 지방에서 속도로 북상하면서 10일 서일본, 11일 동일본 지역에 보고 폭풍 피해가 예상된다. 나무 명칭을 딴 채흥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일본 기상청은 동쪽으로 강우 전선이 길게 뻗은 이 태풍의 남쪽으로부터 습한 공기가 유입돼 강풍 피해와 더불어 일본 전역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500mm를 넘을 것으로 예보돼 토사 붕괴,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이 우려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제14호 태풍이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간토 지역 해상으로 북상할 예정이라며 보고, 강풍 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기상청은 차범이 10일 일본 오사카 남쪽 해상을 지나 11일 센다이 동쪽 해상에 이른 뒤 전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차범의 강풍 반경에 들어가지 않는다. 간접 영향은 있어 10일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오고 제주도는 새벽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 엔화 내년 실중 시험 일본의 현금 고집 꺾일까? 일본은행이 내년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관한 실중 실험을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021 회계연도에 이른 시점에 일본은행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디지털 통화의 발행과 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1단계 실험을 시작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실중 실험을 한다고 전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2단계는 응용 기능을 도입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고, 3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을 참가시켜 실제로 디지털 통화를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일본은행은 실중 실험과 더불어 제도 설계도 검토한다.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 개인 정보 취급 등이 주요 과제다. 일본은행은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래 발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주요 국가 가운데 보기 드물게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일본은행의 시도가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올해 1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일본이 19.9%로 한국 96.4%, 영국 68.6%, 미국 46.0%, 인도 34.8%보다 현저히 낮았다. 한국은 포인트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캐시리스 결제 확대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 재해 발생 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 고령층의 현금 선호 성향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비현금 결제 확산 속도가 늦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업체 NTT 도코모가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 서비스를 악용한 부정 인출 사건이 벌어져 캐시리스 사회를 향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처벌조례 일가와사키시 트위터에 혐한 게시물 삭제 전 요청, 인종, 민족 차별 등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를 시행 중인 일본 가와사키시가 인터넷에 혐한 게시물 삭제를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업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 방지 및 처벌 조례에 따라 차별을 조장하는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첫 사례로 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10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혐한 시위 처벌 및 방지책을 담은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라 트위터 게시물 2건에 대한 삭제를 트위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가와사키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문제의 트윗은 제1한국, 조선인을 겨냥해 나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는 올해 7월 가와사키시가 자문한 9건의 게시물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부당한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도 열람 가능한 상태인 2건의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와사키시는 심사회의 답신을 받으면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조례에 따라 가와사키시가 삭제를 요청하는 첫 사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하는 차별, 혐오 표현 방지를 위해 행정 당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트위터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점에 비춰보면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가 1년의 게시물 삭제를 시에 요청한 지 이미 5에서 6개월이 지난 상태다. 피해자를 대리한 모로카 야스코 변호사는 심사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에서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것은 신속한 삭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해온 제1한국인 3세 최강이자 C는 안타깝지만 조리 운용이 피해를 따라가지 못한다. 시가 구제할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요시카이 슈이치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장은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1. 독소현상 철거 지시에 전향적인 움직임 환영. 독일 베를린 미테구가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 이후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한인단체의 철거를 지시하자 일본 정부는 전향적인 움직임이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NHK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가토 가세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내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테구의 철거 지시에 대해 전향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가토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생각과 대책을 국제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2015년 한일 합의가 있는 만큼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인단체인 코리아 협회는 지난달 28일 베를린 미테구 공유지의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베를린 미테구는 1년간 설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베를린 미테구는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 입장을 선회했다.
전쟁 기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항의하는 의미로 알고 설치를 허가했지만 일본군의 핵리만을 거론해 일본과 베를린 간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베를린 미 대구는 지난 8일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